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날려주는 줄 알았지만 오다 말아서 그런지 습합니다. 참 날씨가 습한 것 같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으면 못 버틸 정도인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러한 날씨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토요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날로 강해짐에 따라 중국의 한 업체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광고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업체에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틱톡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하겠다 발표를 한 것인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인 틱톡에서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틱톡에서 도지코인을 사라고 권유하는 동영상을 퍼뜨리는 일명 도지코인 챌린지가 유행했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틱톡을 잘 안 해서 이 사실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중국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조가 오래 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곧 인도처럼 공식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부정적인 소식이 중국 하나 외 모두 긍정적인 소식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시간이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는데 지난 2019년 UN 아동기금인 유니세프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이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제 많은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통하여 기부를 하며 또 기부를 받기도 하였었는데 오늘은 시카고의 한 어린이 박물관에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의 어린이 박물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기부받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외신 선타임즈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시카고 어린이 박물관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35달러 상당 한화 대략 4만원 정도의 금액이 비트코인으로 기부된 상태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통한 기부금 전달의 경우는 오히려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힐 수 있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관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을 시사한다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엄청난 폭의 조정이 찾아왔던 5월에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었었는데 이뿐 아니라 최근 7월 들어서는 2개월 만에 암호화폐 투자 상품 전반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들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오늘은 이스라엘 투자펀드 그룹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투자펀드 그룹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 23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투자펀드 그룹의 경우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23억 달러, 하나 무려 2조, 이제 6,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에 펀드 그룹의 경우는 이는 이스라엘을 통화의 미래로 이끄는 글로벌 전략의 일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펀드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투자펀드 그룹에 비하여 작은 규모이지만 그 성장세가 무시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 SEC에게 또다시 ETF가 연기된 기업이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규 이더리움 펀드의 1인 투자가 570만 달러 상당이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형 헤지 펀드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경우는 이더리움 펀드를 출시하여 첫 일주일 동안 무려 570만 달러 상당 한화 65억 원 이상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펀드의 경우는 비트코인 펀드에 이은 두 번째 암호화폐 펀드로 지난 7월 1일 출시가 되어서 한 명의 투자자에게서만 무려 65억 원 상당의 금액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경우는 다음 달 8월 4일로 예정된 런던 하드포크뿐 아니라 POW에서 이제 POS로의 변환 커리큘럼, 스테이킹 예치 등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을 곧 제칠 것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같은 결의 소식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결국엔 비트코인을 대체하고 대장 코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하여 이더리움이 결국 비트코인을 대체하고 대장코인의 자리에 등극할 것이라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은 오늘날 사용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로 보인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은 현재 디지털 화폐 플랫폼의 시장에서 가장 환영받고 있는 방식이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이러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5월에도 거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며 이에 대한 이유도 지금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희한하게 다른 투자은행들이 이야기를 하면 신뢰가 갑니다. 하지만 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할 만한 비트코인은 투자할 만한 자산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싫어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거래한다고 했다가 거의 입장 바꾸는 속도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급인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나 골드만삭스나 뭔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면 괜시리 찝찝해지는 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규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국가에서 골고루 많은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 국가로 일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핫한 키워드인 디파이에 관해서 규제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금융당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디파이 규제 논의 중이다. 디파이 규제를 암시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탈중앙화 금융 관련 규제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규제당국은 디파이 분야 규제를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일부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 논의는 디파이뿐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확실히 핫한 키워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여러 국가들에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며 속도 또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할 때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파라과이 또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파라과이 측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법정 통화 채택을 추진하진 않고 있다. 사실과는 다르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아니었었는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합법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의 한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비트코인 규제법을 공개하겠다,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파라과이 국회의원 칼리토스 르얄라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 주 비트코인 규제법을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라과이 국민이나 합법적으로 암호화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제법 도입을 통해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길 희망한다. 심지어 규제기관과 은행도 참여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을 접한 거의 이제 암호화폐 홍보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비트코인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가 비트코인은 파라과이의 희망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거의 준 홍보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하여 파라과이 국회의원 칼리토스 르얄라의 트위터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파라과이의 희망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남미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며 비트코인을 사실상 자국화폐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화폐로 하겠다 이야기를 하진 않아도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서 자국화폐보다 오히려 사용 빈도가 역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국가들에게 암호화폐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암호화폐는 우리들에게 원화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죠. 갑자기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언급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서비스이다. 암호화폐 산업은 이를 위해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2년 전, 3년 전쯤 말이죠.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미 연준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반기별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융정책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반년마다 발행하는 금융정책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7월 9일자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암호화폐 가격의 급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위험 선호가 높아진 영향도 있다. 미 국채 수익률은 2월 중순 이후 상승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에 있다. 여러 위험 자산의 가격이 높은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이 계속 낮은 수준임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며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연준의 관점이 아닙니다. 금융정책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등장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며 이제 이 시장의 규제를 만들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 그냥 등장한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전에는 과연 연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신경은 썼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문서화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금융정책 보고서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마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지 한번 유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속 지난 6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리플사가 증인으로 요청을 했던 전 SEC 직원에 대하여 미 SEC 측에서 기각 신청을 한 것인데 아직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식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 다시금 리플사가 재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 증인을 두고 공방이 오가는 것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측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전 SEC 직원 증인 채택을 재요청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및 리플 공동 창업자의 변호사의 경우는 현지 법원 판사에게 전 증권거래위원회 SEC 재무국장 윌리엄 힌먼의 증인 채택을 재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리플 측 변호사는 오는 7월 19일 윌리엄 힌먼의 증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미디어에서는 지난달 SEC 측이 신청한 윌리엄 힌먼의 증인 채택 거부 요청과 관련하여 법원 측 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증인 신청이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죠. 지금 보시는 인물이 이제 윌리엄 힌먼이라는 인물입니다. 전 재무국장인 힌먼의 경우는 과거 이더리움과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지만 이에 대하여 이제 SEC 측은 황급히 우리의 뜻이 아니라며 묻으려는 시도를 했었죠. 과연 이 인물이 재판의 증인으로 설 경우 미 SEC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쩔쩔 매는 것일까요? 미 SEC가 밝히면 안 될 사실에 대하여 윌리엄 힌먼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재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아닐지 SEC 측의 기각 요청이 승인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동일합니다. 지금 3일 연속 같은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포인트로 전날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오를 듯 안 오를 듯 투자자들과 마치 밀당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 시장의 미래 가치에 온전히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시장을 골수까지 빼먹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58% 상승한 3,85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1.7% 하락한 241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44원으로 전날 대비 약 5원 정도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르게 코인, 희망이 코인, 시가총액 6위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이제 1.13% 상승하며 719원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지코인에게 계속해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네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좀 올랐습니다. 45.2%,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오히려 조금 낮아졌네요. 17.8%로 그래도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